자, 어디 볼까? 제목이 뭘로 되어 있니? 중력과 여기 한번 해봅시다.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나와 있지.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니네 이제 물리학 원까지도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지. 이런 식 배운 기억이 날 거야. F는 ma. 물론 저 이제 F하고 A에 저렇게 화살표를 쓰는 거는 처음 볼 수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방향을 표시하는 거야. 우린 벡터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 F는 ma라는 식이 유명한 식이 있죠. 힘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가속도더라. 처음이니까 써줄게. 우리 F를 힘이라 그래. 힘을 영어로 force라고 하거든. 이제 파워가 아니다. 여러분들 파워는 에너지예요. 이제 물리학에서 힘은 파워가 아니고 force라고 써요. 그래서 F. 그 단위는 뭘로 쓴다? 뉴턴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 다음에 질량은 mass죠. 그래서 얘 단위는 킬로그램이야.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다. acceleration 이렇게 얘기하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다 보니까 방금 쓴 단위가 보니까 뉴턴은 킬로그램의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이 같은 단위예요. 뉴턴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은 같은 단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F는 ma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여기서 이제 이 F가 화살표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화살표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F의 방향이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 가속도 방향도 플러스인 거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인 거야. 얘가 만약에 아래 방향이다. 그럼 가속도도 아래 방향인 거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은 항상 일치한다. 가속도하고 속도는 좀 달라요. 이름은 비슷한데 가속도하고 속도는 같다고 놓으면 큰일 나요. 거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야. 가속도하고 속도는 다르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가속도하고 같은 건 누구다? 힘이다.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이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정의를 한번 보자고. 가속도는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 이렇게 씁니다. 약간 수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게 미분이거든. 그래서 우리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간분의 시간 변화량, 이거 델타는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 이렇게 씁니다. 이걸 좀 예쁘게 써보자. 많이 쓰는 게 델타 t분의 v-v0 이렇게 하거든.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것을 우리는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식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 물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된다. F는 ma,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v-v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부터 출발을 할 거냐면 뉴턴의 운동법칙부터 출발을 할 거야. 중학교 때 배웠지? 뉴턴 운동법칙 하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 있었죠? 관성의 법칙 있지. 관성의 법칙 있다. 관성의 법칙. 관성이란 말이 되게 어렵지. 관성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사실은. 뭐라고 나오냐면 moment of inertia.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번역을 한 게 관성이라고 번역을 했어. 관성. 어떤 걸로 얘기할까요? 관성. 습관적인 성질?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그러니까 관성은 자연계에 있는 어떤 물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습관 같은 성질이야. 저 관성만 이겨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관성을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도 관성을 이기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와! 상쾌한 아침이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요. 침대에서 그렇게 벌떡 일어난다고. 니네는 어때?
아, 5분만 더. 이게 관성이야. 아, 5분만 더. 근데 선생님 벌떡 일어나. 그래서 선생님 성공자잖아. 말이 그렇단 얘기예요. 나도 그러고 싶어. 선생님도 똑같아 니네랑. 시계 물리면 막 2벌 3벌 캬 노래. 이걸 이기면 성공하는데 아침에 상쾌하게 기분.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냐? 어떤 날은 기분이 좀 괜찮은 날은 그냥 벌떡 일어나잖아. 상쾌한 날이 있잖아. 그러니까 매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그런 날이 더 많다는 거죠. 그 관성을 이기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냥 늘어지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에 어찌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이기고 활기차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관성이라는 건 그런 거다.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귀찮거든.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관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해갖고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조금 어렵지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어렵진 않아. 앞으로 이제 그래서 관성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물리는 약간 수학하고 관련 있잖아. 어떤 거야? F가 0인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관성이 뭐니? 그러면 F가 0이에요. 알짜임이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금방 배웠잖아. F는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 F는 MA로 표현된다 그랬지. 근데 이게 0이라며 증명하는 거야. 야, 물체의 질량이 0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0일 수 없잖아. 그럼 누가 0이란 얘기야? 가속도가 0이란 얘기야. 그지? 금방 선생님이 가속도 가르쳐줬잖아. 여기 있잖아. 가속도는 어떤 게 0이야?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 제로가 이게 0인 거잖아. A가 0이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수학 시간에 배웠지. 분모는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이 0이 될 수 없다고. 그럼 누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위에 얘가 0이 돼야 돼. 재호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니? 이게 0이 될 조건은 V하고 V0가 둘 다 0이거나. 그렇지. V하고 V0가 같은데 0이 아니거나. 이거 둘 다 0이잖아. 그럼 이거 어떤 상태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똥고집이죠. 니네 이런 고집 부려봤지? 저 어디 장난감 가게 코너 그런 데 가면은 가끔 봐요. 새로운 신제품 장난감 이렇게 큰 거, 비싼 거. 엄마한테 그거 사달라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엄마가 가자 그래. 다음에 사자 그래. 달래. 사달래. 안 그러면 이제 들어 누워버리죠. 막 자기 이제 고집을 피우는 거지. 더 대단한 엄마 있죠. 거기서 애를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버리고 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 버텨. 안 나가. 근데 엄마가 가버리니까 울면서 따라가죠. 혹시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관성이야.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거야. 삐져가지고. 선생님 아들도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 옛날에 그랬다니까. 사고 싶으면 걔는 때는 안 쓰는데 그 앞에서 그게 때 쓰는 거지 결국은. 울거나 그러진 않는데 거기서 안 움직여. 그 앞에 서 있어. 사줄 때까지. 그런 관성. 그게 정지. 얘는 정지다. 우린 그래서 여기다 관성이란 말을 붙이는 거야. 정지 관성. 근데 물리적으로 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다루지 않았던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우리 배웠던 거야. 등속 직선 운동 있지.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란 말이지. 등속 직선 운동. 그러다 보니까 등속 직선 운동 할 때 자,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냈어? 자,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그리면 등속이었잖아.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여기 면적이 뭐였죠? 시간 t에 대해서 s 이동거리였잖아.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운동으로 가게 되면 자,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죠? 일정하게 증가하지. 이거 기울기가 뭐였니? 속력이었잖아.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 얘기할 때 힘이 0이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나와 있어? 뭐 미끄러운 수평면에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런 말이 꼭 나왔다고. 여기까지가 딱 중등했던 거야. 그러니까 니네 중등 때 배웠던 게 관성의 법칙까지만 배운 거예요. 관성의 법칙.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정지관성의 예가 있고 등속 운동 직선, 등속 직선 운동. 이거 둘 다 관성인데 어떤 관성이 이기네? 관성의 법칙. 대표적인 거. 4월 1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자가 띠링띠링 와요. 친구놈들이 장난치려고 문자를 보냈어. 설악산의 흔들바위를 흑형 5명이 밀어서 떨어뜨렸대. 오씨 대박. 흔들바위가? 믿었어요. 쭉 넘겨봤더니 만우절이야. 근데 그럴싸하잖아. 흑형 힘 세잖아요. 흑형 5명이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렸어. 그럴 수 있는. 흔들바위가 30톤이야. 보기는 그렇게 조그매도 그거 밑이 이렇게 움푹 파여갖고 사람들이 밀면 건들거리긴 하지만 그걸 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 질량이라 그래? 이게 큰 거야. 그거 우리 어디서 느낄 수 있냐? 우리 남학생들 휴지 많이 쓰잖아. 그치? 두루마리 휴지. 예. 안 쏘니? 뭘 써? 물로 닦고? 휴지 쓰잖아, 휴지. 휴지 쓸 때 어떻게 써? 이렇게 해서 잡아 끌지. 탁 잡아 당기잖아. 그럴 때 좀 휴지통이 두툼하면 탁 잘 끊기지.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관성이 작용하기가 잘 끊겨. 근데 어설프게 풀려있는 거 잘못 이렇게 하면 묵 다 풀려버릴 때 난감하죠. 그럴 때 있지. 이게 질량이 작으면 관성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휴지를 쓰는 뭐 다른 데로 오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휴지 얘기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관성이다. 그래서 관성은 정지관성하고 이걸 운동관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관성의 법칙도 관성 현상에 대한 거를 나누지는 않지만 선생님은 조금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 대표적인 아주 굵직하게 두 개 비교할 수 있는 게 얘는 급출발이겠지. 얘는 뭐겠어요? 급정거겠지. 이거 두 개 비교하면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랑 나랑 지금 정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자동차가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붕 출발해버려요. 나는 끝까지 정지에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야. 이게 급출발이야. 그 다음에 나랑 지금 버스는 같이 지금 붕붕붕붕 가고 있어. 등속운동으로. 근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말도 안 하고 급브레이크를 팍 밟아버린 거야. 그게 어떻게 돼? 아저씨 나 불렀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앞으로 튕겨나가는 거야. 계속 달리는 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니네 100m 달리기 해봐. 막 달리다가 결승선을 딱 골인했는데 못 멈추지. 계속 가죠. 돌불에 걸렸어. 못 멈추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코가 깨지는 거야. 이런 것들 많죠. 니네 담배 피잖아. 담배 피는 거 어때? 담배 필 때 담배째 어떻게 털어? 이렇게 털지. 어떤 여학생한테 야 담배 피냐 그러니까 안 피운대. 그 담배째 어떻게 털어? 이렇게 털어요. 그래서 담배째를 이렇게 턴대. 그러면 담배하고 담배째를 날려요. 날렸을 때 담배를 딱 잡지. 담배째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운동관성에 담배를 정지시키니까 담배째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거지. 삽질도 똑같은 거 아니오. 삽에다 흙을 퍼갖고 던져. 삽만 잡어. 흙이 날아가. 이 운동관성이야. 이렇게 된다. 이런 애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식탁보에다가 여기에 그릇들이 있는데 식탁보를 잡아 빼면 그릇들이 그대로 있지. 그릇들은 정지관성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그대로 있으려면 그릇들이 좀 묵직해야 돼. 와인잔 같은 거 잘못하면 그냥 같이 와양창창 깨져버리지. 근데 이 묵직한 접시 같은 거는 그대로 있어. 착 잡아 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금속 추가 있어. 실을 매달았어. 그리고 어떻게 되겠니? 얘를 순간적으로 세게 확 잡아당기잖아? 여기가 끊어져. 이건 관성이야. 추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게 잘 끊어져. 만약에 이걸 천천히 잡아당기잖아? 여기가 끊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잡아당겼을 때, 빨리 잡아당겼을 때 저 밑이 끊어지는 게 추의 관성 때문에 저게 끊어지는 거야. 이건 아까 두루마리 휴지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휴지를 세게 잡아당기면 고기가 탁 끊기는 거지. 그 휴지 두루마리가 묵직할수록 잘 끊어지는 거지. 이런 내용이다. 이게 관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관성은 FR자임이 0일 때, 그래서 선생님이 증명을 이렇게 한 거고,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니네들은 이제 이런 예시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정지관성에 뭐가 있을까요? 식탁보, 그 다음에 운동관성에는 아까 뭐 있죠? 담배째, 삽질. 정지관성은 뭐가 있을까? 정지가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 먼지 터는 거. 먼지 어떻게 터는 거야? 여기에 이제 먼지가 있어. 근데 내가 이 몽둥이를 그걸 쳐. 그럼 좀 확대해 보면 천이 움푹 들어가. 그럼 먼지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거든. 근데 먼지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 공기의 흐름 때문에 날리는 거야. 그래서 먼지가 털어지는 거야. 근데 먼지 입자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내가 몽둥이를 치면 이 천만 밑으로 움푹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먼지가 있어서 공기의 흐름 때문에 털어지는 거다. 이런 걸 우리는 정지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관성의 법칙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가속도 법칙이야. 가속도 법칙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증명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살짝만 증명하고 중요한 식을 써줄게. 이거는 이제 뒷단원, 다음 단원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확인할 건데 자꾸 반복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간단하게 써줘 볼게. 야, 이제 우리가 F가 0이라고 힘 가지고 정의를 했으니까 관성의 법칙은 F가 0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번에 과속도 법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F가 0이 아니다.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F는 0일 때 증명한 게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면 F가 0이 아닐 때야. 그러면 니네 봐봐. F가 0이 아닐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F가 0보다 크거나 F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아까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 F는 MA라 그랬지. MA가 0보다 크거나 MA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런데 M은 부등호에 상관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이제 델타 T분의 A가 V-V0라 그랬지. 이게 0보다 크거나 자 델타 T분의 V-V0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부등식이란 말이지. 니네 부등식 배웠잖아. 부등식에서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값이 문제가 되잖아. 부등호 바뀌잖아. 그래서 그냥 이걸 1초라고 합시다. 1초라고 정의한다면 이게 1초가 될 수 있다. 나중 값이 1초가 되겠지. 그러면 1초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V1이 V0보다 크더라. V1이 V0보다 작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 속도보다 1초 후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돼요? 가속이죠. 얘는 끼 감속이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가속이 된다 감속이 된다라고 하는 건 힘이 작용한 거야. 근데 운동 방향이 야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플러스.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부호를 얘기할 때 문제에서 주어지는 최초 운동 방향을 보통 한 98% 정도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100%로 봐. 그래서 최초 운동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로 보는 거야. 자, 내가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어. 근데 뒤통수를 발로 찼다고 생각해봐. 힘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빨라지지? 운동 방향에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러니까 힘이 플러스 방향이란 얘기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야.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가슴팍을 차요. 그럼 가다가 주춤 속도가 줄겠지. 그러니까 감속이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하고 같았을 때는 속도가 빨라지더라.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는 속도가 느려지더라. 이게 가속도 법칙인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다음번을 위해서 여기다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되게 중요한 공식. 등가속도 운동식을 써줘야 했어요.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 번 반복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어떻게 쓸 거야? 여기 그대로 가져올 거야. 가속도의 정의를 그대로 여기다 예쁘게 써볼게. 어떻게 돼? V는 V0 플러스 델타 빼버리고 A 곱하기 T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저 가속도의 정의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는 지금 가방끈이 짧잖아요. 선생님보다 훨씬. 선생님은 대학원 나왔거든. 니네 이제 중졸인가? 중졸이죠. 이 가방끈이 그렇게 짧아서 어떻게 해. 그지? 빨리 고졸되고 대졸되고 대학원졸되고 박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 그때 되면 이제 선생님이랑 비슷해지겠죠? 어쨌든. 근데 니네 아직 미적분을 안 배웠지. 혹시 배운 사람 있냐? 그러니까 니네 배웠어? 니네 혹시 미적분 배운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니네 안 배웠을 거야. 고2 때쯤 배울 거야 아마. 정규 교육과정이. 선생님은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이렉트로 얘를 적분할 수 있습니다. 적분하면 뭐가 돼? 이동거리가 되고 V0T가 되고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돼. 나는 이게 당연해. 이유 뭐야? 가방끈이 길어서. 나는 이게 당연한데 니네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외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워 그냥 어쩔 수 없어. 근데 외우기 싫은 사람 원리를 알아야 되죠. 원리를 간단하게 가르쳐주면 이제 니네는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은 기하학으로 한번 설명해. 도형으로 설명해 볼게. 여기 이제 T고 여기가 V면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얘가 Y축이고 이 Y절편이고 기울기고 X축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가 Y절편이고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것이지. 여기가 T요.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T까지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면적을 구해야 되는 것이네. 이게 S거든. 이게 면적이. 이동거리거든. 자, 그런데 S를 어떻게 구해? 기하학으로 구하면 사각형 플러스 삼각형이잖아. 여기 사각형 플러스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사각형의 면적 어떻게 구하니? V0t지. 삼각형은 2분의 1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밑변은 t죠. 높이가 얼마니? 여기를 V라고 하면 V-V0 이렇게 되겠지. 그럼 V-V0가 얼마예요? 얼마? 80야, 80. 이게 80라고. 그러니까 예쁘게 정리하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나왔잖아. 사실은 적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직선을 그래프 면적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프 아래 면적을 우리는 적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됐어요? 이거야. 그리고 이제 니네 잘 아는 t를 소구하는 거야. t 이퀄로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건 심심하면 집에 가서 한번 적분을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니네는 이거 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게 등가속도 운동식이야. 별표 3개 합시다. 이건 자동으로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식입니다. 자동으로 툭툭툭 튀어나와야 되고 이걸 정리하면 이제 뭐하고 연계 지어야 되냐면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 이게 물리투에서는 자유낙하 공식을 외워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니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 뭐만 알면 돼? 저기 있지. 저기 누구야? 저기 가속도식만 알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S 구하고 2개 연립해갖고 T를 소구하면 이게 만들어져. 이거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러면 자유낙하는 어떻게 돼? 자유낙하라는 운동 자체를 알아야 돼. 이거 봐봐. 자유낙하는 이거야. 그냥 아랫방향으로 떨어져. 운동 방향 어디야? 아래야. 힘은 어디야? 아래야. 가속도 어디야? 아래야. 그죠? 처음 속도 얼마일까? 0. 가속도 얼마예요? 아래로 중력 가속도 G가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아랫방향이 운동이니까 플러스고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가속도도 아랫방향일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자, V는 GT가 되죠. 높이 H라고 합시다. 2분의 1, V0가 0이니까 GT의 제곱이요. 그 다음에 EGH는 V의 제곱이죠. 되게 간단하게 끝나죠. 이게 그 유명한 자유낙하 운동인 거야.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당장 외워서 써먹으면 되지만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인고 학생들은 알아야 되는 게 여기까지도 좀 이제 심화 과정을 알아두면 좋다. 뭘 알아야 되냐면 연직 상방 운동. 이거 원래는 물리학 1에서 나오는 거지만 알아두면 좋다. 연직 상방 운동이야. 던져 올린 거야. 운동 방향 어디야? 위야. 힘은 어디야? 아래야. 부호가 반대야. 운동 방향이 위거든. 근데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운동 방향을 플러스 기준 했으니까 중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는 거지.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을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0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야. A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지. 틀리죠? 얘랑 틀리지? 방향이. 그럼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자, 어떻게 된다? V는 V0 마이너스 GT가 되는 거요. 그 다음에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GH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물리2에 나오는 식이긴 하지만 심화 과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던져 올렸을 때의 물체 운동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통과 과정에서는 얘랑 얘 정도만 알면 돼요. 자연낙하 운동 할 거야. 됐어? 이건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거야. 일단은 가속도 법칙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실은 이번 장에서는 이 세 번째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자, 우리 F로 증명을 했잖아. F로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공식을 굳이 쓰자면 A, B는 마이너스 F의 BA더라. 별로 의미는 없지만 저 F로 흐름을 갔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얘네 둘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구를 A라고 하고 달을 B라고 해볼까? 그리고 얘네 중심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해볼까요? 그래서 둘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지. 어떻게 했어?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걸 우리는 중력이라 그래.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만유인력이라 그래. 그래서 F, A가 B를 끌어당기는 게 이게 중력이요.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크기가 같아. B에서 A를. 달이 지구를 끄는 걸 우린 얘를 뭐라 그래? 만유인력이라 그래. 이렇게 된다. 뉴턴은 천재죠. 뉴턴은 천재야. 그런데 뉴턴이 우리가 이제 물리를 잘 어려워하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뉴턴의 위인전기를 잘못 읽어서 그래. 야, 만유인력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유인력이야? 잘못된 거예요. 야, 그럼 달도 떨어져야 되는데 달 안 떨어지잖아. 사과 떨어지는 거 아니다. 만유인력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거 중력이야.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겨.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우리는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럼 사실은 작용 반작용 얘기가 나오면 힘의 평형하고도 구별해. 이건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설명해 줄게. 이쪽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되고, 자, F 중력을 굳이 얘기해라 라고 하면 mg 물체에다가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표시한다. 만약에 F 만유인력을 계산해라. 만유인력 공식을 얘기해라 그러면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둘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 어떻게 된다? 라지 m의 스몰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다. 이게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수치로는 이렇게 나타내.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 계산하면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하면 g에 요걸 대문자로 씁시다. r의 제곱. 반지름 사이의 거리니까 r의 제곱에 둘 사이의 거리니까 반지름이 아니고 m하고 m.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r인 거야. 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둔 거죠. 그러면 mm이 사라지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력 가속도 g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g에 r의 제곱에 라지 m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게 된 거다. 그러니까 중력은 결국은 무게를 결정짓는 애잖아. 중력 가속도가 크면 무게가 크게 측정이 되는 거야. 우리는 지구에서 9.8m/s의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갖기 때문에 선생님 체중이 60kg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근데 이걸 결정짓는 애가 얘랑 결정짓는 거야. 얘 비례하고 얘 제곱에 반비례하지.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질량이야. 어떤 행성의 질량이 중력 가속도하고 비례하더라. 여긴 뭐예요? 반지름이지. 해까지의 거리죠.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체중을 재는데 체중이 다른 데보다 내가 더 무겁게 나와? 근데 지구 반지름은 똑같아? 근데 내가 무겁게 나와? 그럼 내 발 밑에는 뭐가 있는 거야? 질량이 큰 놈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무겁게 측정이 된다. 그럼 내 발 밑에 금광이 있을 수 있어. 금속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반면에 가볍게 측정이 돼. 그럼 내 발 밑에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또는 뭐가 있어? 석유가 있어. 석유 탐사하는 방법이야. 중력 이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가볍게 측정이 되면 그 밑에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액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발 밑에 만약에 금속이 있다. 금이 있다. 그러면 체중이 무겁게 측정돼. 왜? 중력 가속도가 크게 측정이 되니까. 자, 이번에는 지구가 이렇게 있다. 지구를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면 장반경이 있고 단반경이 있죠. 여기는 적도야. 여긴 극지방이야. 자, 어떤 여자애가 체중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좀 체중이 덜 나가고 싶어. 어디서 측정해야 될까? 적도 지방에 가서 측정하면 거리가 길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작게 측정이 된다.
그래서 적도에서 훨씬 더 체중이 가볍게 나온다. 같은 조건이라면. 이게 중력과 속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 어떻게? 중력하고 만유인력이 같다고 놓고 보니까 MM이 사라지더라. 중력과 속도는 이렇게 비례하더라. 비례하고 반비례하더라.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발밑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중력과 속도가 달라지더라. 그 다음에 반경이 길면 중력과 속도가 작아지더라. 극지방이 훨씬 무겁게 측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우리가 작용 반작용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게 있어. 힘의 평형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작반 이렇게 하고 힘의 평형 이렇게 얘기하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틀려요. 얘네들의 공통점을 선생님이 여기다 하트에다 그려볼게. 공통점이야. 자, 공통점 첫 번째 뭐야? 힘의 크기 같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이 반대요. 이렇게 되더라. 힘의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고 세 번째 뭐일까? 동일 작용선상에 있어. 이 말이 조금 니네들한테 어려운데. 자, 어떤 물체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동일 작용선이 이 선이야. 이 작용선에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봐. 같은 크기의 힘으로. 얘 정지잖아. 그런데 동일 작용선이 아니야.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겨봐. 그럼 어떻게 돼? 돌아버리겠지. 돌아버리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조건이 아닌 거야. 그래서 동일 작용선상이라는 건 같은 작용선. 이 작용선에 힘의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이 같은 선에 있는 걸 동일 작용선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차이점을 알아야죠. 작용 반작용의 차이점은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합력 계산이 안 됩니다. 반면에 여기는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고 작용점이 한 곳에 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합력이 0이죠. 이렇게 되지. 일단 여기까지 좀 적어봅시다. 적어놓고 이제 작반하고 힘의 평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볼게.